우리 주변에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왕국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균계의 세계입니다.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버섯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식물일까요? 아니면 동물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이게 아주 흔한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이거든요. 놀랍게도 정답은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식물도 동물도 아니에요. 완전히 독립적인 그들만의 왕국, 바로 균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맞아요. 사실 아주 오랫동안 과학자들조차 이 균류를 식물로 착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죠. 이들이 얼마나 독특하고 거대한 왕국을 이루고 있는지. 자, 그럼 그 기본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가장 큰 차이점부터 딱 짚어볼게요. 식물은 햇빛으로 스스로 밥을 만들어 먹잖아요. 광합성이죠. 근데 균류는 그게 안 돼요. 외부에서 영양분을 쏙쏙 빨아들여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세포벽이에요. 식물 세포벽은 셀룰로스인데 균류는 글쎄요, 곤충 껍데기랑 같은 성분인 키틴으로 되어 있답니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버섯이라고 부르는 건요, 사실 균의 전부가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 같은 존재랄까요? 그냥 열매인 거죠. 진짜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균사체라고 불리는 건데요. 땅속에 어마어마하게 넓게 퍼져 있는 실 같은 네트워크, 그게 바로 균의 본체입니다. 자, 그럼 이 왕국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이름 붙이고 확인한 종만 해도 무려 8만 종이 넘습니다. 88,510종이네요. 엄청나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전체에 아마 150만 종은 좋게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얘기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균계의 기본적인 모습을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왕국의 좀 어두운 면, 무서운 얼굴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파괴자로서의 균류, 즉 독과, 전염병, 병원균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중세 유럽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호밀로 만든 빵을 먹고 맥주를 마셨어요. 이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평범한 식습관 때문에 끔찍한 독소에 아주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먼저 공기 중에 떠다니던 맥각균이라는 곰팡이 포자가 호밀꽃에 살포시 내려앉아요. 그리고는 씨방에 기생하면서 그 조직을 죽이고 자기 세력을 넓히죠. 그러면서 균핵이라는 아주 단단하고 독성에 강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문제는 이걸 수확할 때 좋은 곡물이랑 독덩어리가 그냥 같이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이 독에 중독되면 정말 끔찍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팔다리가 불에 차는 듯한 고통이 찾아오고 혈관이 막혀서 몸이 썩어 들어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성 안토니우스의 불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이 붙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경련을 일으키고 헛것을 보게 하고 사람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예쁜 버섯들 중에도 아주 위험한 녀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 하얗고 깨끗하게 생긴 도구산 광대버섯, 별명이 파괴의 천사인데 이름처럼 간을 파괴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화책에 꼭 나오는 이 빨갛고 신 광대버섯도 먹었다간 심한 배탈은 물론이고 환각 증상까지 겪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공격자들은 아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녀석들일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균류의 무서운 면을 봤는데요. 이야기에는 항상 반전이 있는 법이죠. 이제부터는 균계의 또 다른 얼굴, 바로 창조자로서의 모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려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균류가 뭘 먹고 사는지 보면 그 역할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살아있는 생물에부터 사는 기생균도 있지만 대부분은 죽은 동식물 같은 유기물을 먹고 사는 부생균입니다. 한마디로 재활용 전문가죠.
바로 이 분해하는 힘이 우리 지구에는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정말 자연의 위대한 청소부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은 나무나 동물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건 기본이고요. 놀랍게도 바다에 유출된 기름이나 심지어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까지 분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바꾼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도 바로 이 곰팡이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균류는 위대한 연결자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땅속의 균사체 네트워크 있죠. 그게 식물 뿌리랑 손을 잡고 토양 속 물과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식물에게 전달해줘요. 말 그대로 숲 전체를 먹여 살리는 보이지 않는 지원 시스템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균류의 두 얼굴, 파괴자와 창조자를 따로 봤는데요. 이제 이 둘을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균류의 그 파괴하는 힘을 역이용해서 위대한 창조를 이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핵심 주역은 누굴까요? 바로 효모입니다. 우리가 빵 만들 때 쓰는 그 이스트. 맞습니다. 이 작디작은 단세포 균류가 어떻게 인류 문명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인간은 효모를 컨트롤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아냈어요. 바로 산소의 유모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효모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설탕을 분해하면 짜잔! 알코올과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맥주가 됩니다. 반대로 산소가 충분한 환경에서는 탄수화물을 먹고 이산화탄소 가스만 뿜어내서 빵반죽을 폭신하게 부풀려주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작은 녀석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냐고요. 비밀은 바로 번식 능력이 있습니다. 조건만 딱 맞춰주면 효모는 무성생식으로 자기 복제를 하면서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수로 불어나요. 그 수많은 효모들이 동시에 일을 하니까 맥주 량조나 빵 굽기 같은 대규모 작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균류는 파괴자일까요? 아니면 창조자일까요? 독일까요? 아니면 약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아마 답은 둘 다이거나 혹은 둘 다 아니다 일 겁니다. 균계는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분해하고 연결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뿐이죠. 그리고 그 역할은 이 지구가 살아 숨쉬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필수적인 힘입니다.